오랜만에 핀테크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업권에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런 금융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한국형 핀테크라는 말도 최근에 많이 쓰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현재 경제금융부의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핀테크 얘기를 해볼 텐데 역시 좀 더 지역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물론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는 금융, 파이낸스와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의미의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 서비스나 예. 금융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는 게 본 의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IT가 그냥 금융업의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예. 이게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들어오게 되면서 금융업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정의되는 핀테크는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할 정도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단지 금융권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발전 수준이 아니라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 수준의 의미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결제, 송금 서비스의 혁신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금융 IT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예. 기존 핀테크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평가됐었지만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의미의 핀테크에선 해외에 비해 성장이 느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금융이나 IT가 이전에는 보완제였다가 지금은 거의 대체제 수준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핀테크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좀 해당 업종들이 좀 좁고 속도도 느린 것 같아서 좀 걱정이라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핀테크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종류도 다양한데 이게 없던 것을 새로 하려다 보니까 금융 규제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내 금융 규제가 워낙 촘촘한 데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핀테크를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당국에서도 당장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체계가 정비된 부분이 전자지급결제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제나 송금 분야의 서비스들이 먼저 출시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뱅크월렛 카카오 같은 서비스는 과거에도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 규제에 막혀서 출시를 못했던 거였고 정작 지금도 굉장히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 역시 뱅카가 무슨 핀테크냐며 강한 비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리포트 함께 보시죠. 금융권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핀테크. 정부도 핀테크 활성화에 무척 적극적입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간편결제 시장 확대입니다. 뱅크월렛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등의 결제 송금 서비스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규제 환경에선 무리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 역시 고작 10만 원 송금하는 뱅크월렛 카카오가 무슨 핀테크냐는 자조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편결제를 제외한 핀테크 관련 분야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불법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해주는 P2P 대출은 대부업법 위반이고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해외 송금 중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소위 환치기라고 불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라는 답만 받은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이 같은 서비스들이 국내에선 도입 가능성조차 안개 속입니다. 금융위는 어제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올해 말까지 내놓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22년 만에 실명 확인 방법을 바꿨다고 자평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규제가 경직돼 있는 우리나라에선 올해 안에 비대면 인증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는 하나도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형 핀테크에 대한 기대의 불씨가 잦아들기 전에 핀테크 산업의 토대를 쌓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잘 파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첫 출발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어느새부턴가 핀테크 하면 뱅콜레 카카오, 그러니까 전자결제 서비스에만 우리가 너무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사실 저희가 이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모시고 얘기를 나눴을 때도 나왔던 것이, 핀테크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한 건데 우리가 전자결제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현재 진행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야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네, 먼저 송금 부분에서는 해외 송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송금을 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뭐 2, 3만 원 정도 되는 수수료를 물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불편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송금 서비스를 간편화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랜스퍼와이즈인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 한국으로 10만 원을 보내려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10만 원을 보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는 환치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그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규정 개정을 통해서 외환 송금업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은행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모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다음 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은산분리 규제입니다. 지금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금융회사가 은행업 진출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다수의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은산분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보험 분야에서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연말에 도입이 됐는데요. 여러 보험사들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보고 검색해서 가입하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온라인 투자자문사의 경우 당국에서 그 등록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머지않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진행됐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황이라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으로 다수의 투자금을 모으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보험 슈퍼마켓,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내비쳐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니까 현장 분위기가 실제로 이게 계속 진전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게 논의됐을 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해 6월에 예.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 하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6월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온갖 추측들만 무성한 상황인 겁니다. 왜 아직도 그냥 계속 얘기만 나오고 뭔가 진전되는 거는 정부 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6월에 구체적인 방안이 사실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앞서서 최근에 비대면 이제 실명 인증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이제 직접 가지 않아도 그런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영상 통화로 본인을 인증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도록 그 방안을 풀었다는 거는 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전에 이제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6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약간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은 분명히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이제 핀테크 활성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개별 업권이나 사업에 대한 그 규제를 허무는 작업을 하면서 또 핀테크 산업 자체의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을 연결해 주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오픈한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토나 뭐 법률, 행정 검토, 자금 조달, 상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핀테크 성공 모델이 나오도록 그 데모데이 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27일 개최되는 2차 데모데이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영국의 투자자들이 방문합니다. 유럽 최대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레벨 39도 한국을 찾는데요. 이날 국내 핀테크 기업 10곳 정도가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역시 핀테크의 활성화, 그리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핀테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함께 금융권에서의 핀테크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